안녕하세요. 위너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ABO 배영주입니다. 오늘 저는 환절기 면역을 주제로 강의를 맡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는요, 요즘처럼 철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많이 심해졌죠. 이렇게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해서 일교차가 심해지면요, 우리 몸은 온도 변화 또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체온 조절에 사용하게 됩니다. 대사가 불규칙해지고요, 또 평소보다 쉽게 피곤하고 면역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환절기 때는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환절기에 제가 잘 걸리는 질병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감기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급속한 그 기후의 변화로 일교차가 심해지고 또 건조한 상태가 오래 가면요, 코 속의 점막이 마르거나 인체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이 코 속이나 인두, 편도를 침범하여 생기는데요. 콧물 감기나 또 목감기, 기침 감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감기는 특별한 후유증이 없이 수일간 그 증상이 계속되다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만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 감기 증상이 빠르게 진행이 돼서요, 부비동염이나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등의 합병 증세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2주 이상 감기가 지속이 되면 합병증은 생긴 것은 아닌지 알아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요,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대하여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증상인데요.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요즘처럼 온도와 습도가 낮고요. 그리고 건조하면 알레르기성 비염도 감기와 비슷하게 코 속을 비롯한 그 주요 부위의 온도 조절이 잘 안 되고요. 또 염증이 생겨서 재채기, 콧물, 코막힘, 그리고 눈, 코에 가려움증이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볍게 여겨서 방치를 하면 축농증이나 또 물혹, 중이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도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 환경에서는 청결하게 유지해서 알레르기 유발 요소를 제거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환절기에 잘 걸리는 질병으로는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좀 좋아졌던 피부가 가을철이 되면 더 악화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온도와 습도가 낮고 건조하기 때문에 땀의 분비가 줄어들고 피부 표면에 각질층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 등이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은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면역 반응의 이상, 스트레스, 유전, 공해, 음식, 그리고 감염 등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또 악화되기도 합니다. 환절기에 잘 걸리는 질병이 또 심혈관계 질환이 있습니다. 이 심혈관계 질환은요, 일교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이고요. 특히 환절기일 때 가장 높은 추세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커질수록요, 심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에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올라가 심혈관계에 무리가 생깁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환절기에 우리 가족 건강 지키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이 있는데요. 조깅이나 자전거 등의 유산소 운동을요, 자신의 운동 능력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또 자신의 체력보다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 후 심한 피로를 느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땀이 나는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요, 혈관 그리고 심장, 폐의 기능 향상으로 각종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을 낮춰주고요, 신진대사를 촉진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 위생입니다. 외출 후 또 손과 또 양치질을 하는 등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하고요. 올바른 수면 습관이 있습니다. 수면 습관은 환절기뿐 아니라 사계절 모두 중요하긴 한데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신체의 민감도는 증가하면서 면역력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이 적당하고요. 수면의 시간보다는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패턴의 수면이 중요하고요. 잠자기 전 2시간 전에는 카페인이나 알코올의 섭취를 자제를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알코올 같은 경우는 수면의 질을 안 좋게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빛과 소음을 차단하고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30분 햇볕 쬐기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낮에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세로토닌은 밤에 수면을 도와준다는 이 멜라토닌의 합성과 분비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야 신체의 회복 기능도 적절히 돌아가고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채널이죠. 하루에 30분 햇볕 쬐기로 또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수분을 보충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리고 실내는 또 난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안팎으로 건조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기관지가 점막이 건조하게 되면 감기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게 되고요. 또 우리 피부도 수분이 부족하면 건조해져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으로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분은 하루에 1.5리터 정도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단 여러 번 나눠서 드시고요. 차가운 물보단 실온수가 좋습니다. 커피나 음식 또 국으로 수분이 섭취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커피와 또 음식국에는 카페인과 염분이 있습니다. 이 카페인과 염분은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드시면 한 잔 반 정도의 그 수분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커피나 음식국보다는 이스프링 정수기처럼 유해 성분은 거르고 미네랄은 살아있는 좋은 물로 수시로 수분을 보충하시는 게 우리 가족 건강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섭취를 하는 건데요. 면역이란 뭘까요? 예. 바람 부는 날 친구랑 같이 밖에 나가서 코가 빨개지도록 놀았는데 친구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데 저만 감기에 걸렸습니다. 왜 둘 다 감기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 몸에는요, 수많은 미생물이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콧물에도 미생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대변도 반 정도는 미생물 덩어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도 그리고 머리카락에도 많은 미생물이 붙어 있고요. 우리가 매일 손에서 놓치지 않는 스마트폰 그리고 가방에도 많은 미생물이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미생물 속에 살고 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세균성인 바이러스나 또 병원균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또 우리 몸에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누구나 다 병에 걸리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강한 방어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시스템을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에는 항상 세균과 바이러스가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이유는 면역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 몸이 세균과 바이러스에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절기 우리 가족 건강 지키는 방법으로 제가 면역력 내 몸을 살린다라는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 책에 미국의 영양 면역 학자인 지우페이 첸 박사가 인간의 질병 원인 중 99% 이상은 면역 체계의 기능 저하에 기인한다.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인체는 거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 영양소가 부족하면요, 면역 체계가 힘을 잃어서 쉽게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더블X 그리고 유산균 그리고 프로틴은요. 우리 면역의 기초가 되는 영양제입니다. 이렇게 기초가 되는 세 가지 더블X 유산균 프로틴 영양제 이외에 나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또 추가로 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먼저 더블X는요, 14가지 비타민, 그리고 10가지 미네랄, 그리고 20여 가지 식물 원료에서 전달하는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DNA 손상을 줄이는 것이 확인된 제품인데요. 요즘 코로나로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드시고 또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안전한 식단이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이 영양의 기초가 되는 더블X를 통해서 우리 면역의 밸런스,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산균이죠. 네, 장은요 음식물을 소화해서 에너지를 얻을 뿐 아니라 유해균의 침입을 막는 물리적 장벽이자 면역 세포의 70%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최대 면역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면역 기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면역력이 급속도로 또 약해지고 또 우리 건강 전체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의 섭취는 중요하고요. 또 장은 나이가 들어도 왕성한 기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려면 장이 튼튼하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틴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단백질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피부, 근육, 안에 내장, 혈액, 혈관, 머리카락 등 우리 몸은 전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백질은 다양한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생체 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거나 합성하기가 어려워서 음식물로 섭취해야 하는데요. 제가 필수 아미노산의 기능을 간단히 적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성장 호르몬과 뼈의 생성에 직접 관여하며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요. 또 로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아르기닌이라는 불필수 아미노산과 함께 섭취할 경우는 면역력을 증강하고요. 또 항체 효소 호르몬의 생성에 관여하고 콜라겐, 엘라스틴, 에나멜 단백질의 구성 요소이고 소화 기능이 원활하도록 돕고요. 또 간에서 레시틴 생성을 증가하고 간의 지방을 감소시키는 등 필수 아미노산의 기능은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경우에는요, 우리 몸은 체내 면역 물질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없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면역력을 또 높이기 위해서는 이 아미노산의 섭취에 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이 아미노산 스코어는요,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아미노산 종류 및 함량을 분석하고 백분율로 환산해서 아미노산 스코어 100에 가까울수록 양질의 단백질로 평가가 되는데요.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은 아미노산 스코어 100을 받은 정말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환절기 때 가족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양질의 단백질인 프로틴의 섭취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제로 아세로라 C인데요. 아세로라 C는 대표적인 비타민C 보충용 제품이죠. 비타민C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그 중요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황산화 작용을 통해서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우리 몸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황산화 영양소가 비타민C인데요. 신진대사 촉진, 또 영양 흡수 등 정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능을 하는 비타민C는요. 특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더 빨리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날이었으면 아세로라 C를 더 많이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비타민C는 그 면역에 관여하는 백혈구의 에너지 동력을 채워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비타민C 자체가 면역력을 키워주는 영양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행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로 세몬 오메가가 있는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요, 혈액 중 중성 지질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비정상적인 혈액 응고 작용을 막아서 원활한 혈액 흐름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염증 발생을 감소시키고요. 백혈구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우리 면역 체계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에스키모인들이 당뇨나 또 천식 같은 면역 질환 장애를 겪지 않는 건 그들이 주식으로 하는 이 생선에 있는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덕분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면역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고요. 또 오메가3 지방산으로 면역 장애를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다가 오염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메가3 지방산을 얼마나 정제하는지 그 정제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오메가3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좋은 오메가3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좋은 원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까다로운 제조 기술까지 남다른 노하우와 과학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1950년대 뉴트릴라이트 창립자 칼렌보그는 누구보다 앞서 바닷속 자연 성분에 주목, 직접 제작한 연구선 아카니아호를 타고 알래스카 바다를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유기농 농장을 가꾸듯 바다에서도 청정 농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트릴라이트 오메가3의 역사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뉴트릴라이트 오메가3의 원재료는 해양 생태계까지 고려하여 엄선한 곳에서 얻고 있습니다.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노르웨이 피오르드 연안과 영양이 풍부한 훔볼트 해류가 흐르는 태평양 해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뉴트릴라이트는 깨끗한 자연 원재료에서 얻은 다양한 불포화 지방산을 그대로 담아 자연에 가장 근접한 오메가3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빛과 공기에 산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뉴트릴라이트는 거의 모든 공정을 진공 상태로 진행하여 공기 접촉을 막고 30분마다 캡슐 체크로 품질 관리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 카드뮴, 수은, 다이옥신 등 WHO 권장 기준보다 더 많은 중금속, 세균 검사 항목을 스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좋은 원재료를 찾아내는 노하우, 원재료 속 자연 성분을 다룰 줄 아는 섬세한 과학. 뉴트릴라이트가 다루기 힘들고 까다로운 오메가3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메가3를 오메가3답게 뉴트릴라이트. 네.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제로 카로틴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카로틴 플러스는요, 피부와 점막 형성 및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어서 제가 이 환절기 때는 꼭 추천하는 제품인데요. 점막은요, 외부와 직접 맞닿아 있는 신체 기관들의 내벽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입니다. 그래서 입안 전체를 덮고 있는 점막을 구강 점막이라고 하고요. 위 내벽, 그리고 장내벽, 콧구멍 안쪽, 그리고 기관지 내벽을 덮고 있는 기관지 점막까지 우리 몸에는 수많은 점막들이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점막은 점액이라는 끈적끈적한 액체를 분비합니다. 이 점액은요, 병원균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표피를 보호하고 또 구강 위 등 소화기관에서 음식물의 흡수를 돕습니다. 환절기 때는 건조도가 심하기 때문에요. 코나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환절기 때 이 점막 관리를 위해서 꼭 카로틴 플러스를 드시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큐텐입니다. 이 코큐텐은 황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고 또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인데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안에 실내 따뜻한 곳에 있다가 외부의 찬 공기에 노출이 되면 우리가 몸을 움츠리게 되잖아요. 이 움츠리게 되는 게 우리 몸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 근육에 있는 말초,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고요. 또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땅구멍까지 다 수축을 하는데 이렇게 말초 동맥이 수축을 하면 혈관 저항이 상승을 해서 심박수가 증가하고요. 결과적으로 혈압이 상승해서 심장에 부담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요즘 환절기 때 찬바람 많이 부는데 혈압 상승에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코큐텐 영양제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로케어인데요. 엘로케어는 피카오, 프레토 분말 등의 복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의 코 과민 반응 개선을 도와주는 개별 인정형 제품이에요. 코 과민 반응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해서요. 이 피카오 프레토 본말 복합물이 재채기나 콧물, 코막힘, 코 가려움의 이런 코 상태 수치를 개선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요즘 주변에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께 꼭 엘로케어 제품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요, 소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또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도와서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이고 또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인데요. 면역 증강 작용이 있고 또 대장암, 임파선암, 유방암, 백혈병의 발병을 억제를 한다. 또 류마티스나 자가 면역 질환,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 등이 잇따라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건강 전반과 웰빙의 필수 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이 비타민 D가 국민 건강 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93% 정도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으면 합성이 되긴 하지만 이제 실내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자외선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도 또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면역력은요, 30대 이후부터는 30대 이후부터는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해서요, 40대 이후부터는 꾸준히 하락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면역의 중요성을 알고 또 면역력이 하도가 되고 있지만 요즘처럼 환절기인 계절에는 건강 관리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균형 잡힌 영양과 또 좋은 생활 습관으로 또 가족의 건강을 또 높이시고 면역력을 챙기시는 라이브 방송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